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바로 C큐브라는 기업에 대한 여러 분석 보고서들입니다. 최근 주가 움직임부터 해서 사업의 본질, 또 재무 건전성,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정말 다양한 시각의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특히 이게 국내 진주광택 안료 시장에서 1위 기업이라는데 제공해 주신 이 자료들을 토대로 투자 관점에서는 과연 어떤 기회와 또 위험 요인이 있을지 저희와 함께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C큐브 관련 종합 분석 보고서, 회사 소개 자료, 그리고 재무 분석 데이터, 시장 내 위치와 경쟁력 평가, 사업 발전 전망, 그리고 구체적인 투자 제안과 잠재적 위험 요인 경고까지 이 모든 정보들을 좀 엮어서 C큐브라는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입체적으로 조망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목표는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료들 속에 숨겨진 핵심적인 의미 또 맥락을 짚어내는 겁니다. C큐브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특히 이제 실제 투자를 고려하시는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 그걸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쉽고 명료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저희랑 같이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C큐브 대체 어떤 회사인지 기본적인 그림부터 그려볼까요? 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 설립되었고 충청북도 진천에 본사가 있네요. 임광수 대표가 이끌고 있고요. 주력 사업은 그 진주처럼 반짝이는 효과를 내는 징조광택 안료하고 금속 느낌 주는 알루미늄 페이스트 같은 특수 안료 제조 판매군요. 맞습니다. 특히 핵심 제품인 진주광택 안료는 쓰임새가 정말 넓어요. 화장품, 특히 색조 화장품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고요. 자동차 도료나 가전제품, 심지어 벽지 같은 산업용 소재에도 널리 쓰이죠. 한 분석 자료를 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88%가 여기서 나올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펄, 그러니까 진주광택 안료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점이에요. 시장 내에서 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죠. 국내 유일 생산업체라니 그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실적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전반적인 성장 추세는 분명합니다. 종합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2년에 매출 350억 원, 영업이익 60억 원을 기록했고요. 2023년 예상치로는 매출 407억 원, 영업이익 70억 원, 이걸 제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자료에서는 좀 다르게 보기도 한다고요? 네, 물론 다른 자료에서는 2023년 매출을 511억, 영업이익 50억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런 차이는 분석 시점이나 적용한 회계 기준, 아니면 신사업 매출 반영 여부, 이런 거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래 전망치도 좀 여러 버전이 있군요. 2024년 매출 470억, 영업이익 80억, 2025년 매출 530억, 영업이익 90억을 목표로 한다는 자료도 있고, 반면에 또 다른 재무 분석 자료에서는 2024년 매출을 무려 601억 원, 영업이익 102억 원, 훨씬 긍정적으로 예측하기도 했네요. 맞아요. 여러 예측치가 있다는 건 그만큼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 그리고 또 불확실성에 공존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성장세와 더불어서 재무 상태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2022년 기준으로 유동자산이 300억 원인데 부채 총계는 100억 원 수준, 즉 부채 비율이 한 25%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25%면 정말 낮은 건데요. 네, 2023년 말 기준으로도 자본 비중이 77% 이상으로 탄탄한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러니까 실제 사업을 통해 돈을 잘 벌어들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 탄탄한 재무가 앞으로 살펴볼 신사업 투자나 경쟁력 강화에 아주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겠죠. 재무가 안정적이라면 시장에서는 이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주가 수준이 적정한지 아니면 저평가 혹은 고평가 상태인지 궁금한데요. 이것도 자료마다 좀 다른 것 같네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한 분석에서는 2023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주가 수익 비율이 11.3배, 그리고 PBR, 자산 대비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주가 순자산 비율이 1.0배로 동종업계랑 비교해서 적정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ROE,
자기자본 이익률은 9.0% 수준이고요. 그런데 다른 자료에서는 상당히 다른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고요. PBR 0.57배, PER 5.4배. 그렇습니다. 다른 재무 분석 자료를 보면 분석 시점 주가 4,900원 하고 시가총액 약 532억 원을 기준으로 PBR이 0.57배, PER이 5.40배로 나타납니다. PBR 1배 미만, PER 10배 미만은 통상적으로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좀 낮게 형성되어 있을 때, 즉 저평가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로 해석되곤 하죠. 아, 그러네요. ROE는 오히려 11.2%로 더 좋게 나오고요. 네. 이렇게 지표상으로 저평가 매력에 있다는 점은 분명 투자 관점에서 주목할 부분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는 시장의 기대치나 분석가의 관점 차이일 수 있겠죠. 주주 구성을 보면 최대 주주가 스타치얼 코퍼레이션이라는 홍콩 상장사의 자회사로 지분율이 거의 40% 가까이 되니까 경영권은 안정적으로 보이네요. 최근에 지분을 더 늘렸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네네. 국민연금도 5%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기관 투자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일 테고요. 외국인 지분은 1%로 아직 미미하긴 한데 최근 며칠 연속 순매수세가 유입되었다는 건 좀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바로 이 최대 주주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 요인이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5년 7월에요. 최대 주주인 중국계 자본이 해외 조세회 피처를 통해서 자산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바 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이건 어디까지나 제기된 의혹이고 사실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투명성 측면에서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일 수밖에 없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 다른 이슈도 있었죠. 전환사채 관련해서요. 맞습니다. 2025년 8월 말에는 그 3회처 전환사채 CB에 전환가액 조정 이슈가 있었습니다.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인데요. 이 전환 가격이 낮아지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주식 수가 늘어나서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그렇죠. 물량이 늘어나니까요. 네. 반면 CB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싼 가격의 주식을 확보할 수 있게 되니 유리하죠. 이렇게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투자자들의 시비가 엇갈렸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잠재적인 주가 변동 요인이자 리스크로 인지해야 합니다. 이런 잠재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C큐브는 성장을 멈추지 않으려는 모습이네요. 신사업 투자가 활발하다고요. 어떤 분야에 주목하고 있나요? 네, 기존의 그 캐시카우인 진주광택 안료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성장성이 높은 2차 전지 분야의 소재 개발을 신사업으로 딱 정하고 공장 신설에 120억 원을 투자했어요. 120억이요? 와. 네, 구체적으로 어떤 소재인지는 자료에 명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2차 전지 테마에 편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줍니다. 또한 그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 센서인 라이다 아시죠? 레이저를 쏴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센서인데 네네. 여기에 필요한 특수한 검은색 계열의 무기안료 개발에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하는 센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죠. 더불어서 태양광 패널의 효율이나 신미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색상의 진주광택 안료 개별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의 확장도 꾀하는 모습입니다. 단순히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로도 눈을 돌리고 있군요. 독일 법인 설립이나 GNMI라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 GNMI가 독일의 유명 화학기업 머크사의 사업부를 인수했다는 소식은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C큐브의 전략적 파트너인 GNMI, 그러니까 글로벌 신소재 인터내셔널 홀딩스가 2025년 8월에요. 머크의 표면 처리 솔루션 사업부 인수를 완료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파트너사의 몸집 분리가 아니라 C큐브에게도 직접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 직접적인 효과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머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유럽 내 고객사 네트워크나 선진 기술에 접근할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건 C큐브가 자체적으로 유럽 시장을 개척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또한 그 치서 오버시스 홀딩스로부터 192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유치한 것도 이런 사업 확장을 위한 실탄 확보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신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성장 잠재력이 상당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전기차, 2차 전지, 자율주행,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모두 미래 성장성이 매우 높은 산업들이죠.
이 분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은 C큐브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핵심 요인입니다. 게다가 기존 주력 시장인 전 세계 진주광택 안료 시장 자체도 연평균 5% 이상 꾸준히 성장해서 2028년에는 21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긍정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시장 내에서 C큐브의 경쟁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나온다고 봐야 할까요? 국내 1위라는 건 알겠는데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앞서 언급한 국내 유일 생산자라는 지위가 가장 큰 경쟁 우위 중 하나고요. 수익성 측면에서도 한 자료에서는 영업이익률이 20%를 넘는다고 분석할 정도로 마진율이 높습니다. 20%면 엄청 높은 건데요. 네, 그렇죠. 이건 어느 정도의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또한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서 여러 종류의 제품을 소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생산 시스템도 강점입니다. 좀 까다로운 고객사의 맞춤형 요구에 대응하기 용이하다는 거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기술력의 핵심은 합성 운모 기반의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능력에 있습니다. 진주광택 안료는 주로 천연 운모나 합성 운모를 기반으로 만드는데요. 합성 운모는 천연 운모보다 색상이 더 선명하고 기능성이 뛰어나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C큐브는 이 합성 운모 기반의 고급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고부가 가치군요. 네, 또한 알루미나나 알루미늄 같은 소재를 활용해서 금속 느낌을 강조한 메탈릭 펄 안료 개발에 성공한 것도 기술 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서 말씀드린 GNMI와의 파트너십은 단순히 판매망 공유를 넘어서 원재료인 운모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경쟁 우위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탄탄한 재무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죠. 최근 주가 움직임과 관련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가장 최근인 2025년 9월 26일 주가는 어땠고 기술적으로는 어떤 신호들이 보이나요? 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26일 C큐브 주가는 전날보다 3.45% 상승한 5,080원에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5,130원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며칠 전 저점 9월 23일 기준 4,785원 대비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보면 9월 25일을 기준으로 주가가 5일, 20일, 60일,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 모두 올라서는 정배열 초기 국면을 형성했습니다. 아, 정배열 초기요? 네, 이동평균선 정배열은 단기, 중기, 장기 추세가 모두 상승 방향을 가리키는 상태로 기술적으로는 강세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9월 26일에 주가가 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외국인 매수세라던가? 네, 가장 직접적인 거긴 요원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꼽힙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날까지 7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순매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유입된 것이 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 7일 연속이면 꽤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또한 같은 날 최대 주주인 스타치얼 코퍼레이션이 지분을 추가로 사들였다는 공시가 나온 것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 확대는 보통 회사 성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니까요. 그 외에 최근 몇 달간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뉴스들을 정리해보면 어떤 흐름이 보이나요?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3개월 정도의 뉴스를 종합해보면 긍정적인 소식과 좀 우려스러운 소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외국인 연속 순매수, 나 최대 주주 지분 확대, 그리고 8월에 있었던 GNMI의 머크 사업부 인수 완료 소식,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건 성장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들입니다. 반면 9월 22일에는 주가가 2% 넘게 하락하면서 변동성 완화 장치 VI가 발동되기도 했었고요. 아, VI 발동도 있었군요. 네, 그리고 8월 말에는 3회차 12 전환가액 조정 관련 이슈로 시장에 혼란이 있었고 7월에는 최대 주주의 자산 유출 의혹이라는 상당히 민감한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빛과 그림자가 뚜렷하게 공존하는 상황이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혼재된 신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겠습니다. 질서이나 지배 구조에 대한 의구심은 언제든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뭐랄까 잠재적 폭탄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 소식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 양면적인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C큐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더 거시적인 요인들, 예를 들어 정책 변화나 시장 트렌드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테마와 주로 엮이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그 화평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나 화관법, 화학물질 관리법 같은 환경 안전 규제가 강화될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부담 요인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 기조는 C큐브가 개발 중인 친환경 소재,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용 안료 같은 거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화학산업 육성 정책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해외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해외 요인으로는 유럽의 신호학물질 관리 제도, 리츠 같은 규제 동향이나 미중 무역 분쟁 심화 또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같은 지정학적 변수들이 수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보통 어떤 그룹으로 분류되나요? 화학, 2차 전지, 기본적으로는 사업의 본질상 화학 소재 또는 정밀화학 테마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최근 신사업 추진 내용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자율주행 테마로도 엮이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전략에 따라 글로벌 확장 테마, 친환경 소재 개발 노력은 ESG 경영 또는 친환경 소재 테마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앞서 계속 언급되었던 지배구조 리스크나 전환사채 CB 이슈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종의 리스크 테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C큐브를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제공된 자료들이 제시하는 투자 관점에서의 최종 평가는 어떻습니까? 특히 투자 가능성을 저울질하시는 분들을 위해 핵심을 요약해 주신다면요. 네, 제공된 자료들을 종합한 투자 분석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C큐브는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인 진주광택 안료 사업을 기반으로 2차 전지 소재, 자율주행 관련 소재 등 고성장 산업으로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특히 GNMI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글로벌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요. 일부 가치 지표, 그러니까 낮은 PBR이나 PER 같은 것은 현재 주가가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제안하고 있나요? 혹시 매수 추천 가격 같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적으로 제공된 분석 자료에 담긴 제안일 뿐이지 저희가 직접적인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네, 모든 투자 결정은 최종적으로 투자자 본인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 상황은 언제든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투자 실행 전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 자료에서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고지 확인했고요. 그럼 자료에서 제안하는 전략은 무엇인가요? 자료에서는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사업의 실제 진행 상황과 성과, 그리고 계속해서 언급되는 지배구조 관련 이슈의 전개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분할 매수 같은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구체적인 매수 전략으로는 최근의 긍정적인 기술적 흐름, 정배열과 외국인 수급을 고려하면서도 지배구조 이슈 등으로 인한 단기적인 주가 조정을 염두에 두고 분할 매수하는 접근을 제안합니다. 추천 매수가 밴드로는 4,800원에서 5,000원 사이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5,000원 근처에서 1차로 일부 매수하고 만약 주가가 예상대로 조정을 받아서 4,800원 수준까지 하락하면 추가로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예상과 달리 주가가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손절매 기준, 예를 들어 매수 가격 대비 5%에서 10% 손실 시 이런 기준을 미리 설정해 두는 등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와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료에서는 어떤 점들을 특히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장밋빛 점만만 볼 수는 없죠. 자료에 명시된 주요 위험 요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장 측면에서는 경쟁 심화 가능성입니다. 특히 중국 등에서 저가 대체재가 등장할 경우 가격 경쟁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원재료인 운모나 알루미늄 가격이 불안정하게 움직일 경우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재무나 운영상의 위험 요인은 없습니까? 시비 얘기도 있었고. 네, 재무적으로는 앞서 언급된 전환사채 시비 발행으로 인해서 잠재적인 부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또한 소수의 특정 대형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 즉 고객 집중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고객사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실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 측면에서는 야심차게 추진 중인 신기술, 자율주행 소재나 태양광 소재 같은 것들, 이런 개발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기술 개발에 실패하거나 상용화가 늦어질 위험이죠. 그리고 GNMI와의 사업 통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조직 문화 충돌이나 운영 비효율 등이 발생하면서 단기적으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M&A 후유증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국 또 그 얘기가 나오네요. 지배구조.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모든 위험 요인들 중에서도 투자 결정 시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최대 주주와 관련된 지배구조 의혹입니다.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료는 성장 잠재력이라는 매력적인 측면과 이러한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반드시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한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네, 오늘 C큐브라는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정보들을 정말 깊숙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요약하자면 C큐브는 안정적인 본업, 진주광택 안료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 2차 전지, 자율주행 소재 같은 유망한 신사업을 쌓아 올리며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입니다. 재무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고 일부 지표상으로는 저평가된 매력도 엿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배구조 관련 의혹이라는 무거운 짐과 신사업 성공 여부의 불확실성, 치열해지는 시장 경쟁 등 결국 가볍게 볼 수 없는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C큐브는 지금 첨단 소재 기술 개발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 논의한 요인들 외에 전혀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위기, 예를 들어 특정 지역 분쟁이 적화된다거나 자원 민족주의가 심화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거나 혹은 경쟁사가 갑자기 혁신적인 대체 기술을 들고 나온다면 C큐브가 그리고 있는 장기적인 성장 계획에는 과연 어떤 예측 불가능한 파장을 미치게 될까요? 이러한 외부 변수까지 고려해보는 것이야말로 투자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내용들이 C큐브라는 기업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특히 투자라는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소중한 자료들에 대한 저희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